안녕하세요. 닥터 좋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약입니다. 저는 연세좋은근 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얼마 전에 좀 참담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던 그 정신과 의사가 환자의 칼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강북 삼성병원의 고 임세영 교수입니다. 고 임세영 교수는 본인이 살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한 살신성인을 하신 분인데요. 이 진료실 폭력이 위험한 이유는 비단 의료진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폭력은 대부분의 불특정 다수를 향한 폭력이고 또 이 확산되는 폭력이기 때문에 자기 방어가 취약하고 도망가기 힘든 노인이나 특히 약진 환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될 병원에서 이런 폭력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 임세영 교수의 희생을 밑거름 삼아 우리가 앞으로 환자하고 의사가 함께 안전할 수 있고 또 가장 안전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이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각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고 임세영 교수를 추모하고 또 지금 깊은 상심에 빠져 있는 유가족 여러분께 조의를 표하고 특히 쭉 오랫동안 자기를 봐와주던 주치의 선생님이 황망하게 사망해서 충격에 빠져 있는 환자분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자, 저번에 이어서 오늘은 고지혈증의 부작용과 과장된 공포 2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균형 잡히지 않는 너무 많은 정보는 이제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인터넷이 발달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한 가지의 사실을 갖고 침소봉대하는 여러 좀 사람들이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확대해서 부풀려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를 보게 된 이제 잘 모르는 환자분들은 그 공포에 사로잡혀서 꼭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일부를 강의 드렸고 일부는 주로 이제 근육염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2부도 이미 촬영이 됐었는데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감이 있어서 다시 지금 촬영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 독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끔은 이제 스타틴 드시는 분들이 자꾸 안 먹으려고 그러고 자꾸 빼먹고 살짝살짝 뭐 3일에 한 번 드시고 오는 경우가 있어서 물어보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간이 나빠진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간이 안 나빠지게 하려고 이제 약을 그런 식으로 야금야금 드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그런 정보입니다. 스타틴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는 그러한 소문을 내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건데요. 간 요소가 상승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스타틴 먹고 한 1, 2개월 안에 피 검사를 했을 때 간 요소 검사를 하는데 간 요소 상승이 AST-ALT라고 지방간 보는 수치잖아요. 이게 3배 이상 상승한 경우가 스타틴에 의한 간 독성어라고 얘기하는데 스타틴의 용량이 많을수록 간 요소 상승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약물 복용군 전체에서 1% 미만만이 이런 간 요소가 상승이 됩니다. 그나마 그것도 가역적이어서 끊으면 다시 없어지고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치명적인 경우에는 약 10만 명당 한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몇 명 있냐면은 제가 그래도 고지혈증 전문가이고 과거로부터 고지혈증 약을 많이 썼고 지금도 한 달에 한 1,000명 이상 고지혈증 약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분은 한 3명이에요. 물론 근육통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진짜 그분은 뭐 한약도 안 먹고 약 같이 먹을 때 또 피부과 약도 먹지 않고 하여튼 뭐 다른 약을 먹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타틴만 시작했다 그러면 AST-ALT가 한 3배 정도 올라가고 끊으면 좋아지고 또 다른 스타틴 썼다면 또 올라가고 해서 결국은 스타틴 말고 에제티미브로 가는 그 다른 고지혈증 약을 써서 지금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드물어요. 그래서 너무 드물어서
미국 이제 제일 권위 있는 게 미국하고 유럽 쪽인데 이제 이쪽에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 학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간 독성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정기적인 간 요소 측정을 권할 필요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스타틴만 먹고 있는 환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먹고 있고 스타틴만 먹고 있는 환자한테 이 사람이 스타틴에서 간이 나빠지지 않을까 해서 검사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최근 들어서 계속 연구하고 있지만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제 비만 때문에 지방간이 생기는 그런 경우에 스타틴을 쓰게 되면은 그게 혹시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고 해서 지금도 계속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스타틴만 먹고 있을 때는 간 수치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AST-ALT가 술이 아니라 비만 때문에 올라가 있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오히려 스타틴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상에서 어떤 경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스타틴을 먹고 있는데 같이 무슨 저 같은 경우는 3, 4개월 한 번씩 간 요소도 검사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하도 약을 많이 먹거든요. 사람들이 그 등록되지 않은 약들 뭐 건강식품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보약이라든가 아니면 약초라든가 뭐 또는 뭐 집에서 다려 정체불명 이런 뭐 이렇게 추출한 것들을 먹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간에 많은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걸 같이 먹게 되면 간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럴 때는 그것도 끊게 하고 당분간 스타틴도 끊게 하죠. 왜냐하면 스타틴을 쓸 때 쓰기 전에 AST-ALT가 3배 이상 상승한 경우는 좀 두고 보라고 돼 있어요.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는 스타틴을 좀 중지하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쓰지 않거나 그래서 했을 때 오롯이 정말 스타틴에서 간 요소가 올라갔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피부과 약 중에 무좀약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같이 겹쳐서 먹게 되면 간 요소 상승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다양한 뭐 보약이라든가 한약 먹었을 때도 그럴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타틴 자체만으로는 괜찮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지방간이 있다고 생각될 때 그냥 스타틴을 씁니다. 오히려 이 AST-ALT가 떨어지거든요. 간 수치가. 그래서 스타틴을 먹게 되면 간이 나빠진다라는 건 완전히 잘못된 얘기고요. 오히려 비알코올성 지방간인 경우에는 간이 좋아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간이 나빠진다기보다는 효소 상승인 경우가 있긴 한데 굉장히 드물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간이 나빠질까 봐 스타틴을 먹지 않는 거는 사실은 그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미신입니다. 스타틴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 아니다입니다. 그다음에 또 흔히들 얘기하는 게 뭐 고혈압 약을 먹으면 콩팥이 나빠진다, 당뇨약을 먹으면 콩팥이 나빠진다, 그다음에 양약을 먹으면 콩팥이 나빠진다 이런 이제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공포가 있나 본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스타틴을 먹으면 콩팥이 나빠진다. 이거 전혀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있어요. 이렇게 로즈바스타틴이 크레스토라는 약인데 임상 실험했을 때 40mg을 먹었을 때 지금은 40mg을 잘 먹지도 않거든요. 보통 한국 사람은 5에서 10mg 정도고 대학병원에서 굉장히 심근경색이 심했거나 뇌경색이 심했던 사람한테 로즈바스타틴 20까지 쓰는 경우가 있는데 크레스토요. 그렇지만 이제 40mg까지 썼을 때 일시적인 단백뇨, 미세혈뇨가 나올 수는 있지만 이거는 흔히 우리가 위험한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관련된 단백뇨는 아니고요. 그 분비된 단백뇨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기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고요.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그래서 스타틴은 고지혈증 약은 단백뇨를 악화시키지 않고 신장 기능을 악화시키지 않아요. 반면에 신기능에 도움을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간 기능은 그렇게 나빠지지 않고 또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콩팥에 대해서는 나빠지지도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콩팥 기능을 개선시키지도 않아요. 근데 그럼 뭐 쓰지 말까?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타틴을 쓰는 이유는 심장병을 예방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맞는 건데 스타틴은 심부전 환자에게 안전하고 그러니까 심부전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죠. 신장기능이 약간 나쁜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주 나쁜 사람 안전하며 심부전 환자에서도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이 나빠진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심부전 환자한테도 안전하게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단서가 있는 게 투석 환자에게도 쓸 수는 있지만 심혈관 질환에 이익이 있는지는 아직 잘 몰라요. 왜냐하면 투석 환자도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일반적인 투석 환자 아닌 사람에 비해서는 그 기전이 달라요. 주로 요독증에 의해서 생기는 심근증이라든가 아주 부정맥이한 사망이 많기 때문에 이제
동맥경화에 의한 사망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동맥경화에 의한 사망을 막는 스타틴을 썼을 때 환자한테 이득이 되느냐 하는 건 잘 몰라요. 그렇지만 금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두실 거는 스타틴을 먹으면 콩팥이 나빠지지 않는다. 그다음에 그렇다고 좋아지지도 않는다. 그러나 신부전 환자한테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스타틴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여나 다른 사람 말 들으셔서 무슨 스타틴을 쓰게 되면 간이 나빠진다거나 스타틴을 쓰게 되면 콩팥이 나빠진다거나 하는 그런 공포에 시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과 다른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게 뭐 암 발생이 증가한다라는 얘기도 다 하죠. 뭐 하여튼 뭐든지 약을 쓰게 되면 무슨 레파토리가 콩팥 나빠진다더라, 간 나빠진다더라, 암 생긴다더라, 뭐그 혈관 나빠진다더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암 발생에 대한 것도 봤는데 이건 이미 요거는 이제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무슨 일이 생긴 걸까라고 하는 제 유튜브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관찰적 연구라고 해서 어떤 콜레스테롤 약을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인구 집단에서 그 관찰했을 때 혈중 콜레스테롤이 낮을수록 암의 발생이 높아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암이 발생할 때 콜레스테롤을 굉장히 많이 암이 가지고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이 많이 낮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사람이 잘 살고 있다가 혈중 콜레스테롤이 갑자기 낮아지면 암도 의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어떤 인위적으로 특히 스타틴을 쓰거나 식이요법을 해가지고 콜레스테롤을 낮춘다고 해서 암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스타틴에는 암 발생이 괴담이 생긴 이유가 두 가지 연구가 있는데요. 프라바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프라바콜 메발로친이라고 불리는 약인데 40mg에 대해서 임상 연구를 했는데 어떤 임상 연구에서 유방암이 좀 증가하는 걸로 나왔고요. 또 전체 75세 이상의 노인한테 이걸 실험한 이게 제가 있던 그 대학에서 했던 거예요. 제 선생님께서 멘토께서 주 연구자인데 프로스퍼 연구라고 있어요. 75세 이상의 노인에게 그 이 스타틴을 썼을 때 심혈관 질환 예방되는 걸 본 연구인데 그때 우연치 않게도 전체 암이 좀 증가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플레이 바이 찬스에서 우연에 의한 거로 생각을 하고요. 다른 27건의 여러 가지 스타틴 임상 연구를 다 뒤집어 봤을 때 어떤 특정 암이라든가 또는 전체 암의 증가가 관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스타틴을 쓴다고 해서 고지혈증 약을 쓴다고 해서 나중에 먼 미래에 암의 발생이 된다.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 왜 제가 현재로서라고 하냐면 50년 썼을 때 100년 썼을 때 어떤지는 사실 모르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가장 그 최신의 지식이나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봤을 때 스타틴이 나온 게 1987년인가 그랬으니까 지금 4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까지도 어떤 연구에서도 모든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암의 증가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행여나 뭐 스타틴 쓰게 되면 암이 증가한다 들어가는 무슨 영상이라든가 이런 소식을 접하신 분들은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암 발생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틴을 쓰게 되면은 치매 공대들하고 거꾸로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사실 스타틴은 이번에도 이제 그 FDA 그 승인을 받으려고 했거든요. 스타틴이 치매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걸 라벨링을 해달라고 했는데 FDA가 아직 그렇게까지는 증거가 부족하다 할 정도로 스타틴은 치매약으로 자꾸 쓰려는 또는 치매에 대해서 임상 실험을 하려는 게 지금도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 스타틴을 쓰게 되면 치매하고 무슨 인지장애가 오고 파킨슨병이 온다라고 또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대표적으로 아마 그 진원이 어디라고 생각되냐면 이 책이래요. 리피토 시프 메모리라 해가지고 아마존에서 한번 쳐보세요. 그럼 아마존 베스트셀러 겁니다. 그래서 쭉 나오는데 무슨 스타틴을 쓰게 이 사람이 저자가 특이한 사람인데 항공과학 의사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맨 처음에 리피토를 먹었을 때 잠시 단기 기억 상실이 왔대요. 근데 뭐 리피토인은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다가 또 이제 리피토를 또 먹었더니 정말 확실히 단기 기억 상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례를 다 수집해 가지고 보니까 실제로 자기만 말고 다른 사람도 그런 일이 있더래 가지고 수집해 가지고 만든 책이 리피토 Thief of Memory예요.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아마존에서도 그 많이 팔리는 책이고 스타틴의 위험성을 갖다가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꼭 인용하는 책인데 아쉽게도 국내에는 번역이 안 됐네요. 근데 제가 아쉽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역설적인 건데 이런 여러 가지 그 정제되지 않은 책들 또는 자신의 경험과 몇몇의 경험만을 바탕으로 일반화하는 책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베스트셀러 거기 이 진원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스타틴은 거꾸로 지금 그 쓰고 있거든요.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늦출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그 간접적인 증거들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임상 실험을 이제 해본 게 있어요. 그래서 HPS 연구라든가 아까 그 노인한테서의 그 심혈관 질환 방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가 했다가 좀 암이 좀 증가했던 경우에 나온 연구 이제 프로스퍼 연구거든요. 세 개의 연구를 해봤더니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돼 있어.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왜냐하면 기전상으로는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좀 복잡하지만 근데 증명은 못했어요. 큰 임상에서. 근데 인지 기능을 악화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인지 기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중립이에요. 당연히 악화시키진 않죠. 왜냐하면 이 결국 인지 기능 악화는 혈관하고 관계 있는데 혈관을 청소하는 약인데 인지 기능을 악화시키겠습니까? 오히려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쉽게도 아직 증명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임상이 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몇 년 있다가는 혹시 스타틴이 치매약으로 등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스타틴을 쓰게 되면은 치매가 걸리지 않을까, 인지 기능이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접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파킨슨도 이게 또 어디서 나왔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파킨슨이 된다는 뭐 그런 소문도 내고 다니죠. 뭐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런 상상을 거듭한 건데 뇌세포는 콜레스테롤 원료로 돼 있죠. 포스포리피드라는 거하고 뭐 여러 가지 거의 뇌는 다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거의. 그런데 이 스타틴 콜레스테롤을 없애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뇌에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인지 기능과 뭐 파킨슨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지만 되게 잘못한 얘기인데 제가 제 유튜브 어디선가 얘기했지만 스타틴은 콜레스테롤을 혈중 콜레스테롤만 제거하는 거지 온몸의 콜레스테롤은 거의 관계가 없어요. 온몸의 콜레스테롤은 140g이고 그중에 제일 많은 게 뇌하고 간하고 어디 배인가 이럴 텐데 그 뇌는 영향을 별로 안 줘요. 콜레스테롤을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뇌 콜레스테롤이 줄어서 뭐 어떻게 된다라는 건 상상 속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킨슨 이익도 해도 없고요. 이 불면증도 했는데 카즈 연구라는 거하고 주피터 연구를 했는데 이건 아토르바스타틴, 뭐 리피토, 리피로 이런 약을 갖고 한 거고 주피터는 크레스토, 뭐 로즈베, 로주바 이런 약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약을 쓴 그룹이나 위약 그룹이나 3.2%, 3.3% 불면증은 2.7%, 2.5%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불면증은 좀 저도 애매한 게 실제로 제가 불면증, 이 콜레스테롤 약을 쓰고 불면증이 생겼다는 사람을 한 5명 봤나 그래요. 여태까지 의사하면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저희 그 친척분이세요. 콜레스테롤 리피토였는데 리피토 썼는데 불면증에 시달리신다고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다른 약을 썼거든요. 그랬더니 괜찮으시대요. 근데 언젠가 모르게 제가 다시 리피토 썼거든요. 그랬더니 불면증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게 과연 불면증이 콜레스테롤 약 때문이 아니냐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민하거나 이제 좀 민감하신 분들은 몸에 약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주관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주관적인 증상 중에 제일 큰 게 불면증이거든요. 그래서 있을 수 있긴 한데 임상 연구에서는 거의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확실한 인지 기능은 향상시키면 향상시켰지 저하시키진 않고요. 파킨슨은 그것 때문에 생기지 않고 불면증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좀 있는데 재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뇌출혈에 대해서 있는데 흔히 이런 말이에요. 콜레스 뇌이그 출혈 이제 혈관이 그 스타틴을 쓰면 혈관이 약해진다라는 또 어디서 이런 이상한 얘기를 또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 혈관도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졌는데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혈관벽이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출혈이 될 수 있다라는 또 이제 상상 속에 나래를 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콜레스테롤이 높으면요. 혈관이 약해져요. 혈관은 피가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열려졌다가 피가 적어지게 되면 이렇게 해주는 그리고 또 피가 많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확장해주는 그런 혈관 기능인데 이걸 혈관 확장능이라고 그러는데 콜레스테롤이 많다라는 것 자체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자꾸 툭툭툭툭 건드려지게 되면 혈관 확장능이 떨어져요. 그건 구조적으로 동맥이 콜레스테롤에서 막기 훨씬 전에 단지 고지혈증 자체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끔 진짜 예민한 분들은요 콜레스테롤 약을 쓰게 되면은 나중에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손발이 찼는데 손발이 풀린다고 그래요. 저는 굉장히 좀 의미 깊게 듣는데 왜냐하면 혈관 확장력이 좋아지거든요.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면 그러니까 절대로 콜레스테롤이 낮아졌다 해가지고 무슨 혈관이 약해져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은 또 환자분들이 무슨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혈관벽이 약해져가지고 출혈이 된다는데 그건 전혀
고려하지 마십시오. 근데 관찰적인 연구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또 이유가 있는데 역시 관찰적인 연구예요.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면 뇌경색이 증가, 그러니까 뇌가 막히는 거죠. 혈관이 막히는 거.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면 뇌출혈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서양인이든 동양인이든 똑같아요. 미스터 피트 스터디라 해가지고 미국인에 대한 건데 총 콜레스테롤이 160mg 미만이도 뇌출혈이 많았어요. 그다음에 아시안 코호트 스터디라 해가지고 한 20세기 들어서 21세기 들어서인 건지 한 20세기 말에 한 연구인데 무슨 태국,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일본, 뭐 우리나라도 한번 포함됐을 텐데 거기서도 이 토탈 콜레스테롤이 4.5mg per 데시리터 늘 때마다 뇌출혈은 20%씩 감소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콜레스테롤을 낮춰가지고 뇌출혈이 생긴 게 아니고요. 뇌출혈이 생길 만한 상황은 콜레스테롤이 낮을 만한 상황하고 같이 공유되고 있어요. 그 시츄에이션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도 한번 여기선 자세히 말씀드리기 뭐하니까 제 유튜브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한번 다시 보도록 하십시오. 근데 이제 오히려 임상 연구에서는 콜레스테롤 스타틴을 써가지고 콜레스테롤 LDL을 40, 30까지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뇌출혈 발생은 전혀 늘질 않아요.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낮출수록 뇌경색증 감소하죠. 그러니까 뇌 건강에 있어서는 콜레스테롤 낮출수록 이익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스파클 연구라고 해가지고 이건 지금도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데 제가 교수할 때 나왔던 연구, 그 연구자가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저희랑 같이 연구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대담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스파클 연구라고 하는 건데 뇌에 경색이 있었던 환자들, 그러니까 심근경색이 아니라 뇌에 경색이 있었던 환자들한테 한쪽은 가짜약을 투여하고 한쪽은 아토발스타틴, 리피토예요. 80mg을 투여했어요. 우리나라로서는 상상도 못할 최고 용량을 투여했거든요. 예, 그랬을 때 아주 고용량 스타틴을 쓴 경우에 뇌출혈이 있었던 사람은 뇌출혈이 또 재발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나 뇌경색만 있었던 사람은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스타틴은 뇌경색증이 없었던 사람한테 써도 뇌경색증이 예방되고요. 이미 뇌경색증이 한번 왔던 사람한테 써도 뇌경색증이 다시 오는 걸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 예방이라는 건 병이 없었던 사람한테 그 병이 생기는 거를 예방하는 걸 말하는 거고 2차 예방이라는 거는 이미 병이 한번 생겼는데 재발을 막는 걸 2차 예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타틴은 뇌경색의 1차 예방과 2차 예방에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뇌출혈이 없던 사람한테 뇌출혈 위험은 없어요. 단 뇌출혈이 있던 사람한테는 아주 고용량을 쓸 때는 뇌출혈 위험이 있지만 굉장히 드물어요. 그것도 80mg 쓰는 경우인데 우리나라 사람한테 80mg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시 흔히 떠도는 미신, 혈관벽은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져 있는데 스타틴을 써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혈관벽이 얇아져서 출혈의 경향성이 있다는 것은 정말 사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기 때문에 잊어주시고 그런 말 하는 걸 사람들을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다 이미 검증이 된 얘기거든요. 오히려 스타틴을 쓰게 되면 혈관이 튼튼해집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정력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잖아요. 그래서 스타틴도 쓰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니까 정력이 약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가설인데 왜냐하면 충분히 그럴 만한 생각이에요. 콜레스테롤은 성호르몬의 원료예요.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특히 이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콜레스테롤로부터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을 낮추면은 당연히 성호르몬도 떨어지지 않을까? 약간 떨어지기도 해요. 연구에 따라서는 남성 호르몬은 약간 떨어져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심각하게 떨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오히려 이 정력이라는 건 흔히 이제 발기력을 얘기하는 건데 이 혈관이 안에 콜레스테롤 차서 좁아지거나 그렇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피가 지나가도 혈관 확장능이 이게 혈관 확장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발기력이라는 거는 평소에 아주 이 안경보다 이거보다 훨씬 더 가는 혈관이 성적인 흥분을 받으면 이게 굉장히 팽창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발기력의 관건인데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또는 안에가 좁아져 있거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콜레스테롤과 접촉한 혈관면이 확장이 떨어져 가지고 확장이 안 될 때는 발기력이 저하가 오거든요. 당연히 스타틴을 먹게 되면은 위약을 복용한 군에 비해서 발기력이 좋아졌어요. 오히려 그래서 정력은 순 기분이거든요. 스타틴을 먹었을 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완전히 역의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위약 실험하고 가짜약하고 스타틴을 줬을 때는요. 스타틴을 복용한 쪽의 남성들이 발기력이 좋아졌어요. 왜냐? 그 작은 혈관도
막혀 있으면 안 되거든요. 혈관 청소가 되기 때문에 좋아진 거니까 오히려 정력을 걱정하신다면은 스타틴을 처방받은 걸 드시는 게 좋죠. 안 드시는 것보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소문이니까 절대로 여기에 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알려진 건데 당뇨병 발생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스타틴에서 발생된 당뇨병은 새로 발견된 당뇨병이라고 그래요. 발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스타틴을 쓰게 되면은 스타틴을 쓰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당뇨병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게 생판 당뇨병이 안 생길 사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당뇨병의 위험이 높은 사람한테 고용량 스타틴을 쓰게 되면 당뇨병의 발병이 1년에서 3년 정도 앞당겨오는 거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인이 그냥 고지혈증 약 먹었는데 느닷없이 당뇨가 된다. 이건 절대 아니고 대사증후군이라든가 아니면 당뇨병 전 단계라든가 당이 거의 끄트머리까지 온 사람한테 이 스타틴을 쓰면서 주의를 하지 않게 되면은 당뇨병이 좀 빨리 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발병된이라고 하지 않고 발견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아주 많으냐면 그렇지가 않은 게 스타틴을 쓰는 사람 중에서 대사증후군이라든가 당뇨병 전 단계 심한 사람 같이 당뇨병 위험이 높은 사람한테 1년 쓸 때 1000명당 2명의 당뇨병이 생기 굉장히 낮은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뭐 당화혈색소 6.3이거나 6.1인 사람한테 스타틴 1000명 정도 이렇게 모아놓고 스타틴을 쓰게 되면은 1년당 그 중에 1000명당 2명 생기고 10명당 1000명당 20명, 100명당 2명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이렇게 아주 중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스타틴을 쓰면서 몸무게가 안 늘게 하고 열심히 혈당 관리를 잘 하셔야겠죠. 물론 당뇨병 환자 스타틴 쓸 때는 전혀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죠. 오히려 당뇨병 있는 사람 오히려 방어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가장 스타틴을 써야 되고 위험한 사람들은 당뇨병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한테 자꾸 당뇨 조심하자고 당 계속 재고 그다음에 당뇨의 위험 요인 인자들을 자꾸 제거하려고 그러죠. 살찌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스트레스는 뭐 스트레스도 있지만 그다음에 식사 습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탄수화물 많이 먹거나 단순 탄수화물 많이 먹거나 과일을 많이 먹거나 술 마시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의사가 코치를 해줘야 돼요. 자꾸 못하게. 그러면서 당뇨에 대해서 경고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 발생에 대한 위험도 있긴 해요. 그러나 심하진 않습니다. 그 외에 이제 거론되는 다른 부작용이 백내장이 있는데 백내장 맨 처음에 이제 동물 실험했을 때 과량의 그 스타틴을 줬을 때 토끼인가 어디서 이 백내장이 생긴 거 있는데 그건 사람한테는 전혀 근거가 없고요. 오히려 당뇨병성 망막증을 예방한다고 이번 9월에 나온 건데 페노파이브레이트 같은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약이라든가 스타틴처럼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약 통틀어서 고지혈증 약을 쓰게 되면은요 당뇨병성 망막증의 발생 23% 감소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눈에 좋아요. 그리고 인대염 생긴다 이런 것도 다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왜 이제 이 얘기를 하냐면 스타틴을 끊지 않아야 될 사람이 끊게 되면은 이제 황당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거 나중에 의사용으로 다시 이제 의사 선생님들한테만 다시 유튜브로 강의하겠지만 일단은 일반인도 좀 알아둬야 될 게 이거 한번 전문 한번 제가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Negative statin related news stories decrease statin persistence and increase myocardial infarction and cardiovascular mortality 해가지고 nationwide prospective cohort study인데 이거 덴마크 연구인데 이제 이게 스타틴이 하도 많이 쓰이는 약이 전 세계 1위 약물이라 부작용도 많이 보고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이즈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이나 미디어는 스타틴 좋다라는 얘기가 실려도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하기 때문에 항상 뉴스의 속성은 안 좋은 거를 딱 얘기하지 사람들이 어머 이럴 수가 어쩜 이럴 수가 하면서 이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나 오스트리아에서 아주 굉장히 문제가 됐던 스타틴에 대한 뉴스를 방영한 적이 있었는데 독일 거는 아마 사과 방송했고 오스트레일리아 거는 아마 경고받았을 거예요. 완전히 철회되고 그만큼 이제 스타틴에 대해서 건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방송인들도 많고 저널리스트도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책도 많이 나오죠. 부정적인. 그랬을 때 이런 안 좋은 스타틴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대중들의 행태 그러니까 스타틴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보이는가, 그 다음에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이제 본 연구에 굉장히 연구도 재미있는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거티브 스타틴 뉴스, 스타틴에 대해서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 스타틴이 끊는 사람이 생기겠죠, 당연히. 그랬더니 나중에 심근경색이 잘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 병원 와도 제가 딱 봤을 때 스타틴을 쓸 필요 없는 사람 끊어드리거든요. 이제 그렇기 위해서 온 거니까. 저한테 이 스타틴을 먹어도 되는가? 나는 좀 식사를 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 제대로 먹고 있는가를 이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많아요. 그런 분들이 뭐 전국에서 오는데 그럴 때는 이제 같이 보죠. 콜레스테롤 검사하고 경동맥 검사하고 담배 어떤가 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코어 뭐 이렇게 동맥경화 검사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얼마이고 약이 시작되기 전에 콜레스테롤 얼마 있는데 이 정도 위험도는 당신이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되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식사를 해도 되는 정도의 중간 위험도입니다. 내지는 아주 낮은 위험도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지는 정말로 먹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꼭 드십시오라고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조언을 해드리거든요.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근데 거기도 보게 되면은 이 스타틴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를 보고 또는 뭐 구글이나 이런 뭐 우리나라 뭐 네이버나 뭐 다음에는 천지에 널렸잖아요. 스타틴 뭐 위험하다, 이에 빵꾸 난다, 뭐 신장 망가진다, 뭐 암에 걸린다, 뭐 이런 얘기들 다 있으니까 이제 겁이 나가지고 약을 끊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연구예요. 한번 보시면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연구한 건데 40세 이상의 덴마크 국민 중에 40세 이상의 스타틴 먹고 있는 사람들이 역시 여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 1995년에는 거의 0%였다가 2010년에는 전체 40세 인구의 10% 정도가 먹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먹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또 먹다가 조기에 스타틴을 중지하는 사람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또 당연히 먹는 사람도 늘어나니까 중지하는 사람도 늘어나서 한 전체 10% 정도가 13% 정도겠죠? 스타틴이 끊어요. 그래서 끊는 거를 또 여기 보니까 그 덴마크 여러 가지 언론 매체에 스타틴에 관련된 뉴스가 있는데 빨간색은 아주 안 좋은 뉴스, 뉴트럴은 그냥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뉴스, 퍼스티브는 스타틴 먹으면 좋대더라는 뉴스가 이제 다양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메디아 노출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스타틴에 대해서 이게 부정적인 뉴스든 긍정적인 뉴스든 간에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뭘 봤냐면 스타틴을 조기에 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 해서 봤더니 첫째, 그 부정적인 그런 전국적인 부정적인 스타틴에 대한 뉴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어, 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9% 정도 더 위험률이 있고 그 다음에 캘린더 이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나이가 많다는 건지 뭔지 하여튼 약을 많이 드시고 있었다는 건지 이건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그 스타틴의 용량이 많을수록 끊는 율이 많아요. 그 다음에 남자인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대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많아요. 이게 뭐냐면 대도시니까 바글바글 하니까 이런 어떤 소문이라든가 이런 소식이 금방금방 전파되잖아요. 이웃들한테. 그러니까 소식을 빨리 접할 수가 있고 또 부정적인 소식을 빨리 접할 수가 있고 또 자기가 먹는 스타틴의 양이 많은 사람들. 그 좀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남자예요.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여자 환자분보다 남자 환자분이 예후가 안 좋거든요. 그 이유가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고집도 세고 더구나 또 사회적으로 자기가 어느 정도 주로 지성적인 사람들이 더 그래. 그래서 오죽하면 왜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잘 속는가라는 아마 대체하게 된 책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우리나라도 번역돼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똑똑한 사람이 있어 속는가? 뭐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잘 안 되는데 그 남자들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굉장히 남의 말 안 들어요. 특히 의사 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나도 내 나름대로 성공했고 나도 똑똑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사한테 와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가면서 내가 뭘 하기 싫다라는 사람이 꽤 많아요. 저한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와요. 남자분들.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2년이 안 되는데. 막 부인 손에 끌려서 오기도 하고 억지로 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저 의사가 거의 두 번째 직업이 관상장이거든요. 이제 의사들 환자 많이 보는 사람들은 관상도 어느 정도 보는데 딱 보면은 이렇게 마음속으로부터 거부하고 너는 이 얘기를 안 하겠다라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인연이 안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남자들이 좀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 그 저기 덴마크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 다른 나라 사람들 뭐 이민 온 사람이나 망명 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약을 중간했거든요. 문화가 아마 달라서 그럴 거예요. 약에 대한 문화가. 그래서 이런 스타틴 끊기 좋은 조건이 그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여론이라는 거죠. 근데 대가가 좀 안 좋아요. 뭐냐면은
약을 쭉 쓴 그룹하고 약을 쓰지 않은 그룹, 이제 약을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끊은 사람들 보게 되면은 10년이 지났는데요. 심근경색 생기는 확률이 그 퍼센트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26% 정도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심장병으로 죽는 경우도 한 18% 정도 더 증가하는 거로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재밌는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게 약을 써도요. 심근경색이 8% 정도 생겨요. 그러니까 스타틴으로만 안 된다는 거죠. 아직도 우리가 모르고 컨트롤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건 아마 뭐 담배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어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심장병으로 죽는 것도 그 약을 꾸준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병으로 죽는 것도 꽤 많아요. 9.5% 정도. 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타틴을 먹어서 안 먹는 것보다 안전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전히 위험하고 우리가 앞으로도 연구해야 되고 앞으로도 고칠 것도 많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연구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 함부로 남한테 건강에 대한 조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잘 모르면서. 그리고 또 매스미디어라든가 이런 거 어떤 공포스러운 뉴스가 나오거나 주변인으로부터 그 어떤 걸 들었을 때 섣불리 어떤 행동을 하시면 안 되고 주치의가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전문가가 있으면 꼭 자문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스타틴의 부작용은 비교적 안전한 약물, 물론 부작용은 다 있죠. 없는 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작용 대 주작용이 좋은 작용과 부작용은 사실 역작용이라 어드버스 이펙트라거든요. 사이드 이펙트는 뭐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나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그 간독성 뭐 이것도 그렇게 무시할 만하고 그런데 이제 근육염이나 이런 건 약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비교적 굉장히 안전한 약물이에요. 그 대부분의 근육통은요. 근육통이 진짜 그 스타틴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요. 다른 이유의 것이 많고요. 암시 힘도 커요. 다른 이유라는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비타민 D 결핍이나 갑상선이나 저하 아니면 만성 통증 증후군 아니면 운동을 맨날 무리하게 한다거나 내지는 맨날 만성 피로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많이 아파요. 근데 스타틴을 먹게 되면은 그걸 어웨어니스가 증가한다고 그러는데 자기 근육통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좀 예민해지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이제 많이 아픈 거죠. 그래서 근데 그리고 또 하나 본인은 분명히 가끔 뭐 저 댓글에도 보게 되면 자기는 이거 먹고 분명히 생겼다고 그러지만 그게 그만의 경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재현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걸 먹고 쉬었다가 다시 약을 먹었을 때 그 통증이 또 와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재현 가능성이 재현이 되는 게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대부분의 스타틴의 근육통은 사실은 스타틴의 근육통이 아닐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진짜 근육통은 제가 말씀드린 1000명당 3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타틴을 먹는다고 치매하고 파킨슨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타틴은 치매와 파킨슨 예방약으로 활발히 연구 중이에요. 그러니까 행여나 이런 말에 겁을 먹고 스타틴이 꼭 필요한 약을 먹고 있는데 중지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스타틴을 먹게 되면 혈관이 망가진다.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말이죠. 완전히 거꾸로 된 말입니다. 스타틴 혈관을 튼튼하게 해요. 그다음에 스타틴은 신장을 나쁘게 한다. 이것도 잘못된 얘기죠. 고혈압약 오래 먹으면 콩팥 나빠진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고혈압약을 먹으면 콩팥이 좋아져요. 그리고 예방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팥이 나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고혈압약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고혈압이 잘 조절이 안 돼서거든요. 스타틴은 신장을 좋게도 하지 않고 나쁘게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장이 나쁜 환자에게도 안전하게 투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확실히 알아두시고요. 스타틴은 발기부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발기를 좋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상식을 좀 이렇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의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 약이라는 거는 독의 다른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쓸 사람한테는 절대 써야 돼. 이건 나중에 제가 유튜브를 따로 준비했거든요. 쓸 사람한테 쓰지 못하고 그냥 또는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해서 끊는 걸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환자한테는 나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우리 의사 선생님들 용으로 따로 유튜브를 하나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쓰지 않아도 될 사람도 많거든요. 여러 가지. 그러면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쓰지 않아도 될 사람은 환자가 충분히 상의해서 이제 그레이 존하고 로우 리스크죠.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한테 기회를 좀 주는 것도 괜찮아요. 급하지 않으면은 식이요법을 좀 상세하게 같이 상담하고 담배 끊는 것도 상의하고 생활 습관도 교정하는 걸 좀 하면서 그 조건으로 약 쓰는 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이런 게 이제 주로 경동맥을 저는 보는데 경동맥을 좀 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환자한테도 굉장히 직관적인 이해를 주거든요. 경동맥이 봤는데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차 있으면은 오히려 환자 쪽에서 먹겠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경동맥이 괜찮으면은 고지혈증이 좀 있지만 식사로 조절해보자 해가지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식사 습관을 고치는 작업을 해서 고치면 좋은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환자가 있어요. LDL이 190으로 왔는데 이제 다른 데 스타틴을 먹으라고 그랬대. 뭐 당연히 제가 볼 땐 타당하다고 봐요. LDL 190이니까 고위험군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 50대 초반의 여성인데 경동맥이 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해보니까 계란을 하루에 4개 먹고 있고 그다음에 에스페로가 아니죠. 그 에스프레소를 하루에 2잔씩 마시고 있어요. 그 충분히 고칠 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달걀을 하루에 2개씩만 먹자.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를 드립커피를 바꾸자 해가지고 2달 만에 왔는데 LDL이 100으로 떨어졌어요. 90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분들도 단지 그냥 가이드라인에서 LDL이 190, 200이다 하면 당연히 그냥 약 먹어야지 하지 마시고 경동맥이 가능하다면 경동맥하고 다른 리스크를 봤을 때 리스크가 없다면은 일단 식이 습관을 보게 되면 고칠 수 있는 여유가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특히 달콤한 디저트 안에는 달콤한 것뿐만 아니라 포화지방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커피가 많아요. 우리나라 직업 이제 전문직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20대나 40대 일하는 여성들 보게 되면은 그렇게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특히 에스프레소나 에스프레소 베이스 아메리카노. 그다음에 계란이 콜레스테롤과 관계없다고 잘못 알아가지고 계란이 옛날만큼 관계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계란 2개, 4개 먹으면 당연히 콜레스테롤 올라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찾아주셔가지고 시간을 좀 줘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 좀 해보자 하면 드라마틱하게 떨어집니다. 진짜 드라마틱하게 떨어져요. LDL이 뭐 70, 100 떨어지는 건 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꼭 기회를 좀 주세요. 위험하지 않는 사람. 물론 이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면 당연히 무슨 LDL과 레벨과 상관없이 스타틴 강력하게 권하고 가능하면 꼭 드시게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환자하고 디스커션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위험도 측정하고 치료 지침 해서 같이 하시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옛날은 환자하고 의사의 관계는 아버지 대 자식처럼 의사가 압도적인 권위와 이런 걸 끌고 나가고 환자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민주주의도 있고 또 정보도 공개돼 있고 권위주의가 없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환자도 안 좋고 의사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상호 정보를 줄 건 다 줘가면서 디스커션 해줘야 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정보 딱 주고 네 알아서 해라 하면 그건 또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나를 방치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아니 자기는 결정을 해달라고 의사를 찾아왔는데 의사가 둘 중에 하나 알아서 고르세요 하면 이것도 되게 무책임하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본인은 아닐지 모르더라도 이거인 경우는 이렇고 이거인 경우 이런데 나의 레코멘데이션 이렇다라고 얘기해 주면 훨씬 좋아요. 그러면 환자가 선택하게 하는 거죠. 이것도 괜찮고 이걸 해도 둘 다 옳다. 그런데 내 경험을 봤을 때 이게 좋을 텐데 그렇지만 당신이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면은 충분히 이제 토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환자가 예를 들어서 나는 약을 먹는 게 좋겠다. 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식이요법을 권했는데 환자 입장에서 너무 삶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 거 제약하기가. 그리고 어차피 콜레스테롤 높으면은 누적이 되기 때문에 나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 나는 약을 지금 먹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처방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나는 처방을 원했는데 환자 쪽에서 나는 약이 싫다. 나한테 조금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대신 그걸로부터 감수해야 될 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희생. 계란 못 먹고 어떤 거 하고 해도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거 괜찮다. 그럼 몇 개월 주고 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하이 리스크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니까 환자하고 같이 충분히 대화를 하셔가지고 그 안에서 결론을 도출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현대적인 의사하고 환자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정제된 정보를 충분히 주시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 결정에 대해서 지지하고 또는 그 결정이 잘못된 것 같으면 전문가로서 또 한 번 조언해주고 이런 과정 속에서 상호 신뢰가 싹 트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스타틴이라는 거는 먹게 되면 평생 먹는 거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툭 처방하시면 환자가 먹다가 중지하는 경우 꽤 많아요. 그게 굉장히 손해거든요, 환자한테는. 그러니까 기회를 어떤 여유를 어떤 좀 유보가 필요한 분한테 약간 유보를 해주는 것도 환자를 보는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많이 믹스가 됐네요. 뭐 의사분한테도 말씀드린 게 있고 환자분한테도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서 좀 그러네요. 그리고 요거 영화를 한번 추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곰돌이 푸 다시 만나 행복해라는 영화가 있고 그다음에 베일리 어게인이라는 것도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예요. 곰돌이 푸 다시 만나 행복해는 어른용 동화죠. 제가 좋아하는 이안 맥그리거가 나오는 영화인데 어렸을 때 천진남과 꿈과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직장에 찌들고 숫자와 계산과 돈에 함몰되어 버린 크리스토퍼 로빈이에요. 이 사람이 크리스토퍼 로빈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곰돌이 푸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자기 동심이 찾아오는 거죠. 굉장히 이제 은유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사실상 괴물이었고 그다음에 시간을 이제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뭐 크게 각성하는 그런 이제 영화예요. 재밌고요. 그다음에 교훈도 되고 베일리 어게인은 저도 이거 보고 좀 눈물을 흘렸는데 개가 환생하는 얘기 완전히 개의 입장에서 본 영화거든요. 그래서 원제가 이게 소설인데 퍼포즈 오브 독인가 그럴 거예요. 개의 목적, 인생의 목적, 견생의 목적에 굳이 번역하면 그래서 개가 이제 골든 리트리버, 레드 리트리버로 태어났다가 주인을 만났고 주인이 헤어지고 이 개는 죽고 또 뭘로 나타나냐면은 그 영국 여왕이 데리고 다니는 개 있잖아요. 갑자기 까먹었네. 그 개로 태어났다가 또 죽고, 그 다음에 셰퍼드로 태어났다가 죽고 해서 나중에는 얘가 피레네인가, 그레이트 피레네인가, 하여튼 그걸로 태어나서 다시 옛 주인을 만나는 아주 감동적인 영화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훈훈해지는 영화입니다. 요거 한번 안 보셨으면 꼭 보시고요. 페이티브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여튼 어, 이제 새로 시작한 한 해 여러분 그 하시는 일 다 잘 되고 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늘 평화롭고 그다음에 여러분 삶이 항상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